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양과 증가 속도 측면에서 각국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라든지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갖다가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사실은 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 가계부채 증가율을 갖다가 한 6% 정도 전년 대비. 그러니까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제도라는 걸 갖다 시행하면서 사실은 느닷없이 한 3분기 정도부터 가계 부채를 갖다가 내는데 강력한 규제 정책들이 시행이 됐죠. 그 때문에 이제 사실은 부작용들이 이제 전국적인 상황으로 아주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검단 신도시에는 이제 사실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잔금 대출 등이 이제 안 되니까 그것도 각 지점별로 선착순으로 몇 명 간신히 이제 본점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한도를 갖다 받아왔겠죠. 턱없이 부족하니까 새벽부터 이제 줄을 서는 금융기관 앞에 줄을 서는 이런 웃지 못할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대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출 총량을 갖다가 어떤 관리 제도하에 이게 포함이 되면서 전세 대출까지 일단은 이게 딱 막혀버리면서 사실은 지금 그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 어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서 제1금융권은 물론 안 되는 거고요. 2금융권은 물론 카드론을 받는다라든지 심지어는 대부업체의 문을 갖다가 두드리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사실 그 가계부채의 억제에 어떤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사실은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타격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 그 양뿐만 아니라 속도 또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 것인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전세 대출 또 잔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또 올려야 되고 대출을 통해 이를 좀 조달하려던 계획이 좀 틀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같은 민심이 좀 거세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대통령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고 주문을 했고요. 곧 은행에서 그래서 이 전세와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재개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모님, 실수요자들은 좀 숨통이 트이게 될까요? 숨통 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총액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한 8조 정도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지금 7월달, 8월달에 한 2조 8천, 그다음에 9월달에 2조 5천 정도가 이런 관련돼서 지금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DS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소득 제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직하면 지금 우리가 대출 빙하기니 대출 절벽이니 대출 난민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조목조목 아주 촘촘하게 이 대출을 못 받게 지금 규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숨통 트일 수 있는 전체 총량적인 부분들은 생기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려가면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진짜로 아주 잘 플랜된 그런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요. 요번 이런 사태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세 대출이라는 마지막 현상만을 놓고서 지금 정책을 따지고 있는데, 자, 그럼 원인이 뭐냐? 지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하고 전세값이 올랐는데 전세 대출까지도 막는, 이게 실질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염이 걸릴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는 감기가 걸렸을 때도 있고, 심지어 코로나19도 배 아픈 것들이 먼저 올 때도 있고, 그렇다면은 진짜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거기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대출은 그런 것들이 다 된 이후에 마지막인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로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살다가 이제 뭐 큰 집이 돼서 7억짜리 전세를 가면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7억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고 증가된 2억에 대해서만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의 이제 시작은 8월 24일 농협에서 대출을 중단을 하거든요. 네. 중단을 한 이유는 전체 이 대출이 증가율이 7%가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6%까지로 관리를 해왔는데, 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자, 요번에 이제 풀어준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커질 겁니다.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8월 24일 날 농협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일단은 이게 풀렸을 때 한번 받아야 된다 네. 등등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근본적인, 그러니까 뭐 결론을 내리자면 대출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종합적인 대책의 문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어나와야 된다. 네. 진단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절대 대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사실 대출을 막았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또 애매한 이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억제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수요 등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 대출이라던가 뭐 집단 대출, 이 나머지 잔금을 내기 위한 대출은 사실은 이게 뭐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수요일 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 대출이라든지 집단 대출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일견 대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네. 전세 대출 특히 그렇죠. 이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인지 아니면 집주인을 위한 대출인지 헷갈리거든요. 사실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에 대한 대출이 묶이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 전세금을 올리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다가 나쁜 집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거고,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옮겨갈 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 살다가 가령 뭐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소비 성향을 일단 한번 높여놓으면은 그걸 갖다 낮추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전세 대출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대출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실수요자 대출을 갖다 규제를 하게 되면은 네. 다른 쪽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는 거고요. 힘든 상황에 몰리는 거고요. 특히 투기꾼들을 갖다 때려잡아도 또 실수요자들한테 압박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부동산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SH공사 같은 데서 그런 걸 갖다 추진한다고 하죠. 강남에 토지 임대부 주사로 3억 원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1,000만 원짜리. 사실 그런 국공유지에 기존의 LH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갖다가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뭐 기반시설 공사를 한 다음에 땅을 다시 민간에 파는 형식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국공유, 국가라든지 지방자치제가 소유를 하면서 그 땅은 소유를 하고 거기에 싼 값으로 건설을 해서 그걸 싼 값으로 주택을 갖다 분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높은 전셋값에 허덕일 이유가 없는 거죠.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굳이 전세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자기가 굳이 땅을 소유하고 싶고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민간 주택에 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 전세 대출 문제는 이번에 막는다고, 내년 가령 이걸 갖다가 느닷없이 막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실수요자들의 그 원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빗발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느 한쪽의 대출을 갖다가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애초에 규제를 하려고 했었으면은 네. 사실은 DSR 갖다가 올 문재인 정부 출범을 할 때 DSR을 갖다가 빠르게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주별로. 그런데 지금 정권 말기 이제서야 사실은 도입을 지금 차주별로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만연하게 늘려다 놓고 네. 이 상황에서 다시 부채를 갖다가 감축한다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다. 니들이 부담을 해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융위 입장이라든지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사실은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입장으로 놓고 본다면
대출 규제와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어떤 대전환이 없지 않는 이상 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 실수요라는 그 개념이 과연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사실 투기꾼들의 어떤 그런 수요가 막히면서 이것이 좀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주목해야 될지 아울러 부동산 정책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텐데 이번에 SH의 그 김원동 사장 내정자인가요?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내걸면서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또한 저희가 참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인 대출을 억제다가 전세 대출, 단금 대출까지 묶이는 상황이 온 건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대출을 막았는데도 은행의 가계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고모님 이것이 시사하는 부분은 또 무엇일까요? 근데 대출할 때 대출하는 이유가 뭐냐고를 지금 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나온 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89%가 주거비 자금 수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집값이 올랐고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해서 집값 이 전세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것의 여파로 가계부채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빚을 내서 쓰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무슨 대책이 제일 지금 필요합니까? 그래서 1번이 압도적인 1번이 부동산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말이 지금 뭐 바뀐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전체적인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뭐 이렇게 뭐 쪼개서 뭐 이 대출해 네. 그다음에 규제 지역 강화해 뭐 또 다른 뭐 세금 강화해 이게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면 현상은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오면서 주거비 자금 수요로 지금 대출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뭐 몇 번 매기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공급량 늘려라. 그럼 이제 공급량이 어떻게 늘어나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지금 키포인트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주택 주거비에 대한 지금 자금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네. 전체 가계부채의 주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출 규제의 영향 덕분인지 이 아파트 상승세는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뉴스 오늘에서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 고승범 이 금융위원장이 이제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6%대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세 대출, 이 잔금 대출이 풀리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다시 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보증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 지금보다 돈 빌려주는 몫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 대출이 빠지면은 그만큼 이제 한도가 늘어나겠죠. 그게 뭐 은행권 전체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집단대출, 신용대출 같은 게 약간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 상황에서 대출 규제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뒷부분에 다르겠지만 퍼펙트 스톰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지금 이제 급격한 유동성의 어떤 증가가 폭증을 하면서 자산시장에 버블이 일정 부분 낀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건 부동산 시장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든지 자산 가격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부채에 의지해서 이것들을 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요.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빚을 갖다가 못 갚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시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금융권의 리스크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가계대출 갖다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와서 늦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책 당국의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제가 느닷없이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령 5% 성장, 그 다음에 실질소득이 가령 뭐 가계 실질소득이 5% 이상 늘 수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네. 현재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갖다가 우리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에도 가계부채의 어떤 총량 관리라든지 차주별 DSL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부채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새롭게 빚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될 거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닥터 둠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 관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 자산버블, 부동산 거품 등등이 꺼지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를 어떤 그 제어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에는 좀 포괄적으로 담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고승범 위원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고모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윤곽들이 좀 나왔어요. 일단 DSR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세대출 규제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 카드 대출 뭐 이런 것도 한도를 축소하고 증권사의 이제 신용 공여 부분도 축소한다 그러는데 제일 지금 실수요자에게 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실수요 대출조차도 차주의 상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필요한 돈을 못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진짜로 뭐 한 2억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면 뭐 1억 2천 뭐 이렇게 해서 모자른 부분들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분들이 이러면 제2금융이나 또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불법 사금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지금 뻔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가 더 위험한 형태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승범 신임 네. 금융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가계부채의 저승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쪼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대책이든지 갑자기 쓰면 안 돼요. 이제 달래가면서 네. 진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안에 나와야지 가계부채를 가계부채 특히 집 담보로 해서 주택 담보로 간 부분들을 딱 대출이란 잣대로 하게 되면요. 네. 주택 시장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큰 그림을 네. 다시 한번 뭐 보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금융 불균형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지만 아니 부동산 그것만 갖고서 금융 불균형을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금리 지금 또 올라갑니다. 11월 달에 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조건 지금 올린다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한계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지금 네. 한쪽 면만 보지 말고 360도 회전하면서 보는 좀 늦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서 네. 지금 바로 왔다고 이 채를 잡으시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 다시 한번 그려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